시작하겠습니다. 그 3이랑 7이 포함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X를 만들고 그 다음에 X에 이제 대응하는 이제 Y를 만들고 X에서 Y로 가는 네트워크를 설정해 가지고 학습을 시킬 겁니다. 일단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X를 만들어 보죠. 일단 X3이라는 거를 만들 건데 X3은 이제 그 3이라는 숫자가 적힌 이미지들이 텐서의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애를 만들고 싶습니다. 잠깐만 아까 패스에 조사를 해보면은 요런 그치 트레이닝 뭐 이런 게 있었지. 트레이닝이랑 그 다음에 3 여기까지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이것도 역시 패스니까 이렇게 하면 파일들의 목록을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6131개 있죠.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적힌 이미지는 613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의 쉐입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6131에 그 다음에 1, 28, 28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X7이라는 거는 6265에 1, 28, 28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X라는 거는 토치 컨캡 이 첫 번째 여기가 지금 합쳐져야 되니까 X3하고 X7을 이렇게 이제 합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힘드냐 1, 2, 3, 9, 6 1, 28, 28 이런 디멘전이 나오겠죠. 이게 목표입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요 리스트들을 모아가지고 3이라는 그 숫자가 이제 손글씨 형태로 이제 그려진 그림들의 파일들의 목록이니까 3 파일 네임즈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얘가 되고 아까 저장하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원소를 뽑은 이 패스가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면은 이러한 경로가 나오게 되고 이 경로를 토치 비전 IO 리드 이미지를 쓰면은 텐서가 하나 튀어나올 텐데 이 텐서의 쉐입은 얘가 되고 그쵸? 1, 28, 28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내가 1이라고 하면은 얘도 텐서가 또 튀어나올 테고 다른 이미지지만 쉐입은 똑같이 1, 28, 28이죠. 그쵸? 그럼 제가 이제 0이라는 애를 전달해 갖고 텐서를 하나 만들고 1이라는 애를 텐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이거 두 개를 리스트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잠깐만 이 가로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린다. 맞나 이거? 이게 되나? 저거 뭐야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나? 그치. 여기에서 이제 리스트 컴프레이션으로 돌릴 건데 얘가 이제 for i는 1부터 0, 1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를 i로 놓게 되면은 두 개의 텐서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이제 묶이게 되고 여기에서 토치 스택을 하게 되면은 묶인 애가 이제 쉐입이 튀어나올 텐데 얘가 그러니까 두 개의 옵저베이션이 있고 채널이 하나라는 거 흑백 이미지 28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대신에 6131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러한 텐서로 묶이게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얘가 이 위에 정의가 돼야 되겠네? 얘 그러네. 잠깐만 씨. 어디부터 틀렸지? 이 숫자는 난다? 아 이거 어떻게 바꿔? 이거를 7로 바꾸면 되겠다 그치? 이거를 7로 바꾸고 이것도 됐다. 그럼 얘가 3이 되고 순서대로 쓰면 3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 3이 위로 가고 음. 얘를 만들고 다시 여기에서 복사 주소는 빼고 복사하고 뭐지? 이게 또 그거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6265 6131 이렇게 코딩을 하면 안 돼. 됐죠 이제. 이거 사실 그 파이썬 문법에 좀 익숙하면은 요거 요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그 6131 이런 것도 쓸 필요 없고 그 여기에서 포문을 돌릴 때 그 이거 참고용으로 파일 네임을 포문에 들어가게 하고 이거를 3의 파일 네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얘가 이제 몇 개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기 있는 거 이제 첫 번째 원소가 3의 파일 네임이니까 tf라고 할까? tf는 텐서플로우 같아.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로 이제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바꿔주고 fn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게 훨씬 좋죠. 막 그 랭스 막 계산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또 바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아까 이거 그 순서대로 다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쳤는데 이 두 개는 이제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x의 쉐입이 1, 2, 3, 9, 6에 1, 2, 8, 2, 8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y라는 애를 내가 정의를 하고 싶은데 y라는 애는 지금 6131개만큼 3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6265만큼 7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뭐 3이나 7로 이렇게 라벨링 하기보다 3이라는 거를 제가 y를 0으로 그 다음에 7을 1로 라벨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그모이드를 마지막에 이제 걸기 편하게.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이 되게 만들고 얘를 토치 텐서로 묶어준 다음에 쉐입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y가 미안한데 더 해야지. 아까 거기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썼나봐. 맞는데 왜 이러지? 됐죠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613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대신 요거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얘도 요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건 지워버릴까? 지우자. 구질구질해.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하면 이렇게 x하고 y가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럼 x의 쉐입이랑 y의 쉐입을 찍어주면은 이렇게 1, 2, 3, 9, 6에 1, 2, 8, 2, 8, 1, 2, 3, 9, 6에 1 이러한 그 데이터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x에서 y로 가는 매핑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운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거는 x가 n by p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피처가 막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들어간 거를 우리가 원한 게 아니고 x가 이게 여기가 n이고 p가 하여튼 뭐 1이나 2나 뭐 이제 요런 거만 다루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는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래갖고 이거는 못 풀 것 같았는데 얘를 그냥 쭉 펼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이미지라는 거는 28 곱하기 28개의 숫자가 그냥 들어가 있는 어떠한 모임이잖아요. 그게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있는데 그걸 쭉 펼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28 이제 다 세알이면은 784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784개의 숫자를 그냥 여기 디멘전에 합쳐버립니다. 그러니까 x 리쉐입 마이너스 1에 784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쉐입은 x가 이제 n by p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옵저베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784가 그냥 쭉 옆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 모형이죠. 그래가지고 이 x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적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 by p 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x를 리쉐입해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1로 하면은 지가 알아서 디멘전을 맞춰주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설계할 건데 우리가 그 여기 실라보스에 시멘코 정리 해갖고 제가 막 이거 정리를 해놨거든요. 시멘코 정리가 일단 의구심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의구심을 그냥 일단은 생각하지 않고 요거를 그냥 맹신을 하기로 했죠. 당분간은 이거를 맹신하면은 우리가 어떤 무기가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x가 n by p 꼴에 입력해서 y가 이제 n, 1 꼴로 출력으로 가는 매핑을 리니어, 렐루, 리니어와 같은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은리층 하나가 있고 노드스가 적당히 충분히 많게만 잡아주면은 이거를 근사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784개의 피처인데 이 784가 이게 뭐 이 차원이 784인 하이퍼플레인이잖아요. 그게 이제 언더라인 펑션이 어떻게 생긴 줄 알고 이거를 DNN으로 적합시키냐라고 물 수 있는데 시멘코의 정리에 의하면은 하여튼 다 된다는 거죠. 노드스만 충분히 많이 잡아주면은 그거를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x가 지금 n 곱하기 784의 형태입니다. 제가 노드를 이거 30으로 했나?
첫 번째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 결과를 이제 n 에 30으로 u를 받고 그 다음에 렐루를 걸어주고 여기는 이제 렐루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v를 만든 다음에 1로 줄이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걸어야 되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v를 만들고 그게 이제 y 해시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이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건데 네트워크 토치에는 묶어줄 거고 토치에는 리니어 인풋 피처가 784 아웃풋이 30 그쵸? 토치에는 렐루 콤마 토치에는 리니어 이번에는 인풋 피처가 얼마예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1 마지막에는 시그모이드로 걸어줘야 되죠? 자,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이라는 걸 정의해야 되는데 수식 그냥 입력하기 싫으니까 토치 지원 로스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만들어 줘야 되겠지? 옵티마이저 이렇게 빼고 토치 옵팀 아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포문 돌릴 준비가 끝나고 그쵸? 포문을 돌리면 되겠지? 이러한 네트워크를 설계했습니다. 이제 포문 F폭 한 200 하면 될 것 같은데 200만 하자. 돌리기 전에 한번 적합을 시켜보죠. 네트워크 그 초기값만으로 지금 이거를 보는 방법이 Y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야 싶을 수 있는데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0이라는 그 숫자로 라벨링 했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3만 다 넣었으니까 0이 이제 쭉 있고 그 다음에 7만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1이 쭉 있는데 0이 아까 대충 3이 몇 개였지? 6천 얼마였죠? 6131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 이제 꺾이는 부분이 한 6131 정도에서 이제 꺾인다.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X의 이제 출력 결과를 그려보면은 XMP를 넣어야 되겠지. 왜? 여기 XMP를 만들 때 플롯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넣어주고 그럼 결과가 이제 제대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되려면은 여기 이쪽 부분은 주황색 점들이 다 밑에 깔려 있어야 되고 여기 오른쪽 부분은 주황색 점들이 다 위로 이제 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엉망이죠. 그냥 찍고 있단 소리겠지. 그렇죠? 이렇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분포가 되어 있지만 스텝 1, 2, 3, 4를 반복하면은 MP 그 다음에 로스는 로스 펑션에 y 햇부터 넣어야 된다 했죠.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지 오늘? 뭐를 더 하고 있나 내가? 그렇게 실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좀 막 그거 버벅거렸구나. 요거를 진행을 하고 다시 얘를 그려보면은 잘 맞죠?
대부분 여기 있고 뭐 요런 거 좀 틀릴 수도 있어. 요런 거 좀 틀릴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요런 거 좀 틀릴 수 있는데 대부분 0근초로 떨어지고 중앙은 또 여기는 이제 1근초로 떨어져 가지고 요게 이제 된다는 거는 3이랑 7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그 자료들을 DNN이 잘 분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피처가 그러니까 인풋 피처가 X의 그 디멘전이 700 몇 개나 돼 가지고 이게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얘가 잘 해냈다. 시멘코 정리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그냥 요거 보고 설명하면 돼요. 여기 그 강의 노트 보고 쭉 설명을 하면 됩니다. 금방 할 수 있어. 이거 다 했고 신경망의 표현이라는 제가 제목으로 강의 노트를 이제 쭉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X에서 Y로 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거를 왜 하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물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그 딥러닝의 뭐 교재 같은 거 그러니까 뭐 필요해서 이제 듣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듣는 사람도 있고 있겠지만 하여튼 교재를 사면은 공부를 막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쉬운 책을 막 보잖아. 그럼 뭐 그 뭐야 하여튼 그 뭐 파이토치로 시작하는 딥러닝 뭐 완전 초보부터 뭐 약간 막 이런 제목 되게 많아요. 한 100권은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텐서플로우로 시작하는 도 있고 케라스로 시작하는 도 있고 하여튼 그런 책들이 이제 엄청 많은데 보통은 여기 그 딥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 설명할 때 그러니까 깊은 신경망을 처음 설명할 때 이러한 다이어그램 형태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막 수식으로 쓰면 사람들이 싫어해. 책이 잘 안 팔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이런 거보다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많이 이제 선호하는데 이게 그 옛날에 논문에도 막 이러한 노드들을 막 그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막 화살표 연결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책을 읽을 때 저한테만 계속 배우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 책을 읽을 때 이 그림들에 대한 표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 갖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제가 그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책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스타일이 다 다르고 이게 어떤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림에 다 이제 쓸 수 없잖아. 그럴 거면 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조금씩 생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보고 이해 안 되고 딴 책을 봤는데 그림이 달라. 그러니까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갖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그림 그려주는 패키지가 있고 이 코드 그대로 실행하면 아마 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먼저 그 처음 예제가 이제 그 x가 n의 1, 그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폼을 거쳐가지고 u를 만들고 거기에 시그모이드를 받아갖고 v를 만드는데 이 v가 이제 y 햇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이거 뭐지? 로지스틱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이지. 우리가 이 요것도 그 코드를 거의 이제 그대로 쓴 거기는 한데 수식으로 쓰면은 약간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게 이 x가 이제 n by 1이니까 x1 그 다음에 u1 그 다음에 x2 u2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리니어 매핑이 있을 건데 x1에다가 w1의 해 플러스 w0의 해 요게 이제 u1이 된다는 거고 W1의 해, W0 해. 얘가 이제 U2가 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반복된다는 거예요? UN까지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죠. XN, U의 N까지. 그쵸? 요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1에다가 W0 햇을 곱해요. 그럼 이거 결과는 W0 햇이 되겠지. 그 다음 X1에다가 W1의 햇을 곱합니다. 그럼 X1에 W1의 햇이 돼요. 요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럼 W0 햇에 X1에 W1의 햇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바이어스가 false니까 그냥 요거만 그대로 U1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X2도 표현을 해요. X2도 W0 플러스 X2의 W1의 햇 이렇게 그리고 이게 U2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n까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U에서 V로 가는 거를 생각하면은 이 V1이라는 거는 익스포넨셜 요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그모이드 요런 거랑 똑같고 이 결과를 우리가 U1이라고 생각하면 이 결과에다가 그대로 시그모이드를 취해갖고 V1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V1이 Y1의 햇이 된다. 뭐 요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간단한 표현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복잡하게 된다라는 거죠.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그 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에 가장 정확하긴 해요. 웬만하면은 생략 없이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어스는 true를 할지 false를 할지도 내가 다 이제 써놨고, 그 다음에 W0 여기 곱하고, 그다음 그럼 이제 1이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개념도 있고, 뭐 다 써놨어요. 다 써놨는데 일단은 그 이게 X1에 대해서 요러한 그림 있죠. 요 그림. 이 그림을 이제 내가 이거 컴퓨터로 그리니까 괜찮지. 이거를 이제 손으로 그리라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여기다가 또 놓고 이 x1을 2로 그냥 바꾸는 거밖에 없잖아. 그렇죠?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거 다 이제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다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옵저베이션별로 이거를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옵저베이션별로 이 아키텍처는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옵저베이션을 그냥 다 생략하고 그냥 i라고 받아요. 모든 i에 대해서 아래의 그림을 반복한다. 뭐 이렇게만 쓰면은 위의 그림이랑 똑같은 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i도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i도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입력이 그냥 뭐 xi, yi 그러니까 i버튼 간측치다 이렇게 그냥 명시하지 않고 그냥 입력이 그냥 어떤 하나의 옵저베이션이고 그걸 내가 x라고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책에서 정의를 하면은 입력이 그냥 x가 되는 거죠. 하나의 간측치가. 그럼 이제 1이랑 x. 그럼 여기는 w0 해세, x의 w1의 해세 뭐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y가 이제 i가 빠진 버전으로 이런 식으로 쓰죠. 왜냐하면은 그 모든 i에 대해서 이 그림이 반복된다고 그 모든 i에 대해서 이제 아키텍처 설명할 때마다 이럴 거 아니야. 그거도 어차피 똑같아요. 모든 i에 대해서 반복되는 거는 어차피 이제 똑같은 거니까 그거도 그냥 생략을 하고 보통 그냥 이렇게만 쓰면은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도 씁니다. 이게 그래도 그 꼬박꼬박 웨이트도 쓰고 뭐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쓴 버전인데 여기에서 이 1 있죠. 1을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략을 하냐면은 바이어스를 true로 주면은 그래서 여기 뭐 1이 이게 곱해져 갖고 W0 해시랑 1이 곱해져 갖고 이게 더해지는데 이게 어차피 그 상수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곱하는 애. 또 곱하는 애가 이제 웨이트의 역할을 하고 여기 이제 상수 더하는 애가 이제 바이어스의 역할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이제 써주고 그쵸? 그럼 여기에 내가 바이어스를 true라고 주면은 그 x에 w1의 햇에 더하기 이 바이어스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1이랑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어차피 이제 바이어스를 true로 보통 잡기 때문에 이 노드도 그냥 맨날 그리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W1이라는 거는 W0랑 W1이 있을 때 W1이라 쓰는 거지. 지금 W밖에 없잖아요. W1밖에 없는데 무슨 W1이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원도 그냥 빼버리고 그냥 웨이트를 의미하는 그 W라고만 표현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더 생략을 하면은 그 결국에는 얘가 x가 되고 여기는 뭐냐면은 x를 선형 변환한 결과거든요. 그렇죠? 뭐 w1을 곱하고 w0 햇을 뭐 더하든 뭐를 하든지
어쨌든 선형 변환의 결과니까 x를 리니어 트랜스폼 해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폼한 결과를 그냥 변수 하나, 보통 u라고 많이 봤습니다. 변수 하나 이제 u로 받고 여기는 그냥 리니어 트랜스폼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쓰고 보니까 여기에는 원래 y 해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이제 w 해시 있으니까. 그래갖고 x, u, y 해시 돼야 되는데 이 햇도 생략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 w 해시 있을 때는 여기 이제 y 해시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뭔가 이제 이해가 잘 되는데 이렇게 또 사람들이 쓰고 보니까 이 햇도 생략을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거를 y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제가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헷갈려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치 x를 가지고 변환해갖고 이 y가 만들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시그모이드 결과는 0과 1이 안 나오잖아. 0과 1 사이가 나오지. 그래갖고 이게 되게 헷갈리는 표현인데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냥 이렇게도 많이 쓰니까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리는 사람에 따라 갖고 저처럼 이렇게 굳이 막 뭐 햇도 붙이고 막 옵저베이션 넣고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좀 간략하게 이렇게 쓰는 추세입니다. 요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사실 이거 파이토치로 한번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봐야지 이해가 돼서 처음부터 책에 이렇게 쓰면은 잘 안 돼요. 팔리지가 않아. 아무튼 예제 1번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보았고 큰일 났네. 왜 37분이지? 예제 2번은 자, x가 이제 인풋 피처가 1이고 그 다음에 u는 이제 아웃풋 피처가 2고 그 다음에 렐로를 받았습니다. 아웃풋 피처가 2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리니어 변환을 해주면서 1로 줄였고 이거 그거다. 그 우리 그 뭐야 취업률 그 스펙 높아도 취업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꺾은 선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시그모이드 태우는 그 아키텍처죠. 그러니까 얘를 코드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리니어. 그러니까 이게 L1에 해당되고 얘가 이제 렐로, 그 다음에 리니어, 그 다음에 또 시그모이드. 이렇게 해갖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여기 써놨네. 이거 왜 기억을 못하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당황한 것 같아. 아무튼 지금 주목할 점은 x가 일단 여기에는 제가 x를 그려놓지는 않은데 x가 리니어 트랜스폼 해갖고 u라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n,2 그러니까 피처가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갖고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에 x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u, 그다음에 여기가 v, 그다음에 여기가 다시 u, 여기가 v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u, 첫 번째 v, 두 번째 u, 두 번째 v 이러한 형식이 되고 x의 디멘전은 n,1 그 다음에 얘는 n,2 n,2 다시 n,1 n,1 그쵸? 이런 식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x가 들어가요. 이거는 여기에 이제 x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이제 1을 곱해요. 그래갖고 하나는 마이너스 x를 만들고 하나는 이제 x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x에 대응하는 애는 얘네. 그렇죠? 여기 있는 x에 대응하는 애는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각각 렐루를 취해갖고 렐루 마이너스 x, 렐루 x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여기 렐루 x에 대응하는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뭐 하여튼 이런 숫자로 곱해갖고 u를 만들면 u가 꺾은 선의 형태로 되는데 이게 여기에 대응하는 애죠. 그렇죠? 여기에 시그모이드를 취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쪽에 대응하는 애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 구현했던 거 기억을 좀 더 살려보잖아요. 그러면 x가 지금 n/1 요런 매트릭스였고 여기 x가 이제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u라는 애는 이게 x u라는 애는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이 나왔었죠.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인지 뭐 두 번째 컬럼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에 이제 x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였죠. 반대였던 건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u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u의 이 첫 번째 컬럼에 내가 이제 그 코드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u의 그 원에 그렇죠. 이건 첫 번째 u니까 u의 원이라고 쓰고 왜 이게 좁아. 첫 번째 컬럼이니까 모든 옵저베이션을 이렇게 다 뽑고 첫 번째 컬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그 코드로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얘는 이제 U의 첫 번째 컬럼이고 그게 이제 마이너스 X라는 거고 두 번째 컬럼에는 X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노테이션 상으로는 되어 있네요. 그 이 각 컬럼에 렐루를 채웠고 V를 만들면은 V도 n by 2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V의 첫 번째 컬럼, V의 두 번째 컬럼이 있는데 V의 첫 번째 컬럼에 얘를 곱하고 두 번째 컬럼에 얘를 곱하고 U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 레이어라는 개념을 만들어 갖고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무슨 그 단기 완성 파이토치 이런 책에 레이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x에서 y로 가는 과정이 이제 그 뭔가 이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폼을 무조건 해요. 처음에 리니어 트랜스폼을 그 다음에 렐루 같은 거를 취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함수를 취할 때도 있는데 보통은 비선형 함수를 취합니다. 선형 함수라는 거는 직선이 입력으로 들어갈 때 출력도 이제 직선 형태가 나오고 비선형 함수는 직선이 들어갔을 때 시그모이드처럼 뭐 꺾이거나 렐루처럼 이렇게 선이 아니고 꺾은 선이 나오거나 그런 거를 이제 비선형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니어 인풋, 리니어 아웃풋이 아닌 거. 그러니까 선형 변환, 비선형 변환 요게 하나의 세트가 되고 비선형 변환이 끝나면은 다시 또 선형 변환하고 비선형 변환하고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선형 변환의 결과가 이제 U로 그 다음에 선형 변환을 하면은 바로 이 각각의 컬러의 비선형 변환을 바로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결과에다 다시 선형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비선형을 걸어주고 내가 이 정도에서 끝내겠다 싶으면은 적당한 뭐 여기나 여기에서 뭐 여기에서 끝낼 수도 있고 그쵸? 시그모이드라면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고 그냥 내가 꺾은 선까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낼 수도 있고 아무튼 적당한 수순에서 이제 얘가 이제 y의 해시다 혹은 얘가 y의 해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x가 되고 얘가 이제 하나의 세트 얘가 이제 하나의 세트가 돼 가지고 네트워크를 요렇게 요 u하고 v로 가는 거를 한 세트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x가 들어가 가지고 u1이랑 u1의 이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각각 얘네는 그냥 각 컬럼별로 렐루라는 평선을 취해 갖고 v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세트로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이렇게를 또 한 세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여기가 입력이 레이어 0이라고 잡아요. 그 다음에 이 U에서 V로 가는 한 세트 있죠. 이거를 레이어 1이라고 잡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트 있죠. 다음 세트가 반복되면 레이어 2라고 잡고 이 레이어 이제 1이든 레이어 2든 이제 어떤 의미의 점에서 제가 레이어 2에서 뭐 U든 V든 하나를 잡아서 너는 Y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은 그거를 출력측이라고 또 잡아요. 그러니까 출력 레이어라고 잡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구조에서 레이어가 몇 개 있어요? 3개? 2개? 1개? 헷갈리지? 0, 1, 2면은 일단 2개 있거든요. 레이어가. 되게 따지기 헷갈리죠. 근데 교수님 이게 레이어고 얘도 어떻게 보면 레이어 아니냐. 그쵸? U. 그리고 이것도 레이어잖아. 여기 있는 값들도 레이어로 보고 얘도 레이어고 얘도 레이어면 레이어가 5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헷갈려. 여기는 X 자체를 레이어라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파이토치에서 구현할 때는 요거를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거든. X가 이 레이어를 통과해갖고 레이어의 이제 출력이 뭐가 된다. 그 다음에 그 출력을 다시 이 레이어에 통과시켜서 그 출력이 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에서 다 써요. 이런 표현들을. 그래갖고 막 그 돌겠더라고. 난 이거 처음 할 때 진짜 너무 짜증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설명을 다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레이어를 따질 때 일단 그 여기 있는 데이터 자체를 레이어로 볼 거냐 아니면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옮겨가는 이 과정을 이 변환을 레이어로 볼 거냐 이제 요것도 헷갈리고 그렇죠? 레이어의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도 헷갈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따지면 돼요. X에서 Y로 가는 과정에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몇 층으로 있는지를 따지면 돼. 그러면 X에서 U1으로 갈 때 리니어 트랜스폼을 거치고 리니어 트랜스폼을 거친다는 거는 적당한 W0 햇이랑 적당한 W1의 햇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 숫자를 때려 맞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파라미터 숫자 때려 맞추는 거 없어요. 그냥 결과에다가 렐로만 취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레이어를 안 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또 여기서 적당한 숫자의 W0나 W1의 햇을 숫자로 조정해가면서 우리가 때려 맞추잖아. 그럼 두 번 때려 맞추죠. 그럼 레이어가 두 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시그모이드 취하니까 안 맞춰. 그러니까 여기에서 Y에서 끝은 여기에서 Y에서 끝은 어차피 이미 여기 단계에서 한 층, 여기에서 정확하게 한 층 이렇게 있기 때문에 레이어가 두 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처음 설명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파라미터 학습 파라미터가 뭔지도 모르고 학습이라는 개념도 모르는데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도 뭔지 모르고 막 이 구현도 안 되니까 막 이상하게 설명하거든. 진짜 있는 거를 들고 왔어요. 입력층은 레이어에서 세지 않는다. 당연히 세지 않겠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없으니까. 그래서 레이어를 따질 때 이게 원래 이렇게 있는데 얘는 입력 레이어,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액티베이션 레이어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당연히 계산하지 않겠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하여튼 뭐 이러한 규칙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은 되게 깔려요. 그러니까 드랍아웃 같은 거를 나중에 레이어로 넣을 수도 있는데 드랍아웃은 그런 레이어로 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 어디까지를 묶느냐 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드랍아웃에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돼요. 없으면은 걔는 레이어가 아닌 거예요. 레이어는 맞는데 이 그 총 이 은리층이 총 레이어가 몇 개 있냐라고 할 때 그 숫자에는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모델에서 레이어의 숫자는 얼마다? 2다. 그쵸? 그 교재에는 막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입력층은 그래 봐 이렇게도 설명한다. 입력층은 레이어로 치지 않는데 출력층은 레이어로 친대. 어, 그래야지 계산이 맞거든. 하여튼 막 그런 이상한 논리를 하지 말고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몇 층으로 있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그런 히든 레이어의 숫자를 세는 방법 이거는 되게 쉬워요. 레이어의 숫자에서 1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의 숫자는 히든 레이어 수, 그 다음에 마지막 출력층의 수인데, 그러니까 출력층은 이제 레이어 하나로 친다고 했으니까 그 히든 레이어의 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 여기가 이제 출력이잖아, 그렇죠? 그 히든 레이어는 이제 여기가 이제 히든 레이어거든요.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는 이 모형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X에서 Y로 갈 때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0층인 네트워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가 없는 네트워크는 있어도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0층인 네트워크는 없잖아. 그러니까 단순 성형 변환을 해도 한 층은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에 있는 1은 출력 레이어에 그냥 카운트하고 나머지 그거 외에 내가 이제 Y로 갈 때 바로 보이진 않지만 숨겨진 층에 이제 몇 개 더 파라미터를 넣는지는 이제 은리층이라고 부르는데 그 은리층의 수는 총 레이어의 수에서 하나를 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드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얘네가 또 50분. 1시간 10분 남았잖아. 그냥 가야 되겠다. 쉬는 시간 없이 미안해요.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아까 실수를 해서 그런가? 설명도 길게 안 했는데. 하여튼 노드의 개념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레이어에서 U에서 V로 가는 이 쌍들 있죠. 이 쌍들도 맨날 똑같거든. 항상 레이어에는 U하고 V가 있어. 그러니까 선형 변환의 결과랑 비선형 변환의 결과가 있어. 그거를 내가 맨날
UV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맨날 그린단 말이야. 화살표 이렇게 하고 이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하나로 합쳐요. 여기에 동그라미 왼쪽 동그라미에 반 잘라고 U가 있다 생각하고 오른쪽 동그라미에 V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U에서 V로 가는 어떠한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가 이제 렐루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 또 노드를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책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다. 요즘 책을 잘 안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쓰고 보니까 이 그 노드라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요렇게 갈 때 이 동그라미들을 노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드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은 여기 요거 두 개 UV 묶어갖고 하나의 동그라미, 여기는 UV 묶어갖고 하나의 동그라미로 볼 수 있고 여기는 또 하나의 동그라미로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도 노드고 얘도 노드고 얘도 노드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 반 잘라갖고 U하고 V가 있고 여기도 반 잘라서 UV가 있고 여기는 V 들어갖고 여기에는 U를 만든다는 거겠죠. 이게 생략은 되어 있지만 그런 뜻이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V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Y 해시 된다는 거겠죠. 여기 있는 이 노드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화살표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제 뭘로 쓰는지.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합치는 건 좋은데 여기 있는 그 렐로라는 정보가 없어지니까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그냥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이 레이어는 인풋이랑 아웃풋 갈 때 활성화 함수를 렐로로 썼다.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요 패키지 말고 그 케라스 같은 데에는 이제 레이어를 선언을 할 때 그냥 액티베이션을 렐로 이렇게 해갖고 요거 두 개를 세트로 묶어갖고 하나의 레이어로 선언하기도 해요. 여기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네. 그렇게 써본 적이 없어갖고. 아무튼 이거 요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 노드의 숫자, 그러니까 교재에서 말하는 노드의 숫자는 우리가 파이토치에서 하는 피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차이가 없는데 제가 그냥 이해를 위해 가지고 그 노드가 이제 두 개 있다라는 거는 X를 이제 두 개의 피처로 그냥 나눈다, 더 뿌려준다, 뻥튀기 한다, 피처를 뻥튀기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거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이어그램 막 다 뭐 표현 1, 2, 3, 4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안 보고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책을 보다 보면은 이게 막 이상한 그림들이 곳곳에 나오고 이건 진짜 그리는 사람 마음이라고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방금 했던 거다. 엠리스트 784니까 그쵸? n에 이제 784 그다음에 32개의 노드로 받고 그다음 렐로를 취하고 32개의 노드 그다음에 1, 1 이렇게 되니까 인풋 레이어가 이번에는 그냥 레이어 0보다 인풋 레이어라고 쓰고 이렇게 또 쓰는 책도 있어요. 1부터 784까지 노드를 이렇게 쭉 784개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를 이제 액티베이션 렐로로 하고 32개 노드로 뿌리고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는 Y 해수로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코드는 아까 짰던 이 코드가 되죠. 그래서 그 교재에 나온 다이어그램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끝냈고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시벤코 정리는 사실 실용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는 되게 좋아. 막 이게 뭐 뭐냐면 막 그러면서 설명은 좋은데 뭐 그거 안다고 해서 구현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 요거는 좀 필요한 능력이에요. 여기서부터 구현 능력이 필요합니다. CPU하고 GPU하고 이제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거를 이제 가질 건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GPU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토치에서 내가 GPU를 쓰기 위해서 어떠한 커맨드를 날린 적도 없죠.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도 안 했어. 그러면은 그냥 디폴트로 CPU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할 때 CPU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패스트 AI 처음 쓸 때만 GPU로 그냥 돌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막 뭐 언제부터였냐면은 그 오버뷰 끝나고 파이토치 가면서 막 그 선형모형 처음 시작할 때 있죠. 그때부터 GPU를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GPU를 쓰면은 빠르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빨라지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토치
텐서 0.1, 0.2, 0.3, 0.4 이렇게 하면은 x가 텐서가 하나 만들어지죠. 별로 특별할 게 없는데 이거는 여기 0.1, 0.2, 0.3, 0.4라는 숫자는 CPU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 내 저장 장치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냥 램.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 램에 이 숫자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얘를 GPU 연산이 가능한 그 저장 장치에 옮기려면, 그러니까 GPU 연산이 가능한 저장 장치라는 거는 GPU 메모리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올리려면은 to CUDA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가 달라지냐? 똑같이 숫자가 나오고 끝에 뭐 있죠? 디바이스는 CUDA 0이라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 GPU 메모리 어떤 공간에 0.1, 0.2, 0.3, 0.4라는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X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대로 CPU에 있지. 그러니까 요거는 GPU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이름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름을 잡아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X GPU 이렇게 하면은 X GPU 그 다음에 스몰 x. 그러면은 스몰 x는 CPU 연산이 가능한 곳에 x 언더바 GPU는 GPU 연산이 가능한 곳에 있는데 내가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들잖아요. 토치 NN 뭘로 하지? 그냥 그 선형변화 하나 아무거나 급하게 네트워크 하나 이제 만들어 가지고 네트워크 X 하면은 뭔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게 계산되는 원리를 옛날에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여기에 웨이트라는 값이 있고 네트워크에 바이어스라는 값이 있었거든. 여기 있는 숫자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X랑 뭐 곱하고 더하고 막 이런 거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숫자들이 지금 뭐 그레디언트 뭐 꼬리표도 붙어 있고 뭐를 한데 얘를 만약에 내가 이 네트워크를 to 이렇게 해야 되겠다. to CUDA 0 이렇게 하면은 요거에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GPU 연산이 가능한 곳을 옮겨라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찍어보면은 똑같이 이제 여기까지 얘하고 여기까지는 똑같고 디바이스가 CUDA 제로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하고 X하고 이제 둘 다 CUDA에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점이. 이거를 안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자, X2 CUDA 0 이렇게 하면은 CUDA 그러니까로 옮겨진다 그랬죠. 그런데 X의 값은 변하지 않죠. CPU에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근데 네트워크 to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트 값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메소드를 쓰면은 요 메소드를 썼을 때 X 같은 경우는 X는 변하지 않아. 근데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트가 그냥 다 CUDA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일단 요 차이가 있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X CPU 그 다음에 Y CPU 네트워크 CPU 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Y는 X랑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 세 가지의 값들은 모두 CPU에 있겠죠. 그리고 X 언더바 GPU라는 애는 X 언더바 CPU라는 애를 CUDA로
이렇게 옮기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GPU에 있겠지. 얘도 GPU로 옮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GPU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네트워크 언더바 CPU라는 애도 GPU로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랑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는 옮길 수 없고, 얘는 그냥 새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나씩 확인하면 X 언더바 CPU, Y 언더바 CPU,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언더바 CPU 이렇게 하면은 다 CPU 연산이 가능한 곳에 다 있죠. 쿠다 어쩌고저쩌고 없죠. 다 이거를 다 이제 GPU로 바꾸면은 이거는 이거를 같이 봐야지. 급해. 이렇게 그럼 뭐 쿠다 어쩌고저쩌고 없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는 다 쿠다 제로라고 디바이스가 명시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GPU를 이제 선언하는 방법. 일단 GPU에 올리는 방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갑자기 말이 생각 안 나왔고 바로 예를 들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CPU에 올라가 있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은 이제 CPU 연산이 이제 가능한 이제 일반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애들은 걔네들끼리만 연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CPU에다가 X 언더바 CPU를 이제 그 입력으로 넣으면은 여기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트가 곱해지고 더해지는 과정이 거칠 텐데 그 곱하고 더하는 과정이 되려면 둘 다 일반 메모리에 있어야 돼. 아니면 둘 다 GPU에 있던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연산이 돼요. 왜 안 돼? 이거를 네트워크에 넣어야 되니까 쉐입을 바꿔줘야 돼. 진짜 까다롭다. 자, 이렇게 되죠. 연산이 됩니다. 하여튼 숫자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연산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연산이 돼요. 그리고 잘 보면은 이게 연산 결과잖아. 연산 결과에 쿠다가 없죠. 연산 결과가 일반 메모리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얘는 연산 결과에 쿠다가 있죠. 연산 결과가 GPU 메모리에 저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얘는 연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GPU에 있고 얘는 CPU에 있잖아. 얘를 이제 치면은 에러가 나는데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 same device라고 나와요. 이게 요 단어만 찾아요. 그냥 요 단어만 찾으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GPU에 있고 하나는 CPU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갖고 얘가 이제 연산이 되게 하려면 얘 GPU에 있으면은 얘를 CPU로 날려요. 그러면은 얘는 GPU에 있지만 얘는 CPU에 있겠지? 얘는 연산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얘를 GPU로 올려주면 되겠지. 네트워크를. 둘 중에 하나를 해주면 됩니다. 얘도 연산이 안 되겠고, 그쵸? 에러 메시지에 뭐 same device 이렇게 이제 뜨죠. 요거는 그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건데, 자, X CPU하고 네트워크 CPU를 통과시켰으니까 얘는 연산돼요. 연산되고 결과는 CPU에 있어. 그리고 얘도 CPU에 있죠. 그러니까 빼기가 돼. 그래서 얘는 계산이 돼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 얘도 연산되네. X가 GPU에 있고 네트워크도 GPU에 있고 그럼 이거 결과는 GPU에 있고 그럼 Y도 GPU에 있고 이거 전체도 GPU에 있으니까 빼기가 돼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디바이스가 GPU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얘는 X가 CPU에 있고 네트워크가 CPU가 있어. 여기까지는 돼. 여기까지는 연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얘는 CPU에 있는데 얘는 GPU에 있네. 그래서 빼기가 안 돼요. 그래서 또 보면 뭐 same device 나오죠. 여기는 X가 GPU 있고 네트워크가 GPU에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이 돼요. 그럼 이 연산 결과는 GPU에 저장이 되고 얘는 CPU랑 또 연산이 안 돼. 그쵸?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same device 나올 겁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GPU를 쓰려면은 GPU에 각각 변수들을 올린 다음에 걔네들끼리 연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GPU에 올린 다음에 연산하면 뭐가 좋냐? 빨라요. 그래서 이제 쓰는 건데 얼마나 빠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준비를 하는데 그냥 시드를 오로 잡고 이거 왜 잡지? 랜덤을 뽑는구나. 네, 시드를 오로 잡고 x는 0에서부터 1까지 그냥 100개 뿌리고 쉐임 맞춰주고 y도 랜덤으로 100개 뿌리는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뭔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연산해갖고 속도만 측정할 거기 때문에 얘를 뭐 플랫할 필요도 없고 뭐 적합이 잘 되니 뭐 많이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요거만 이제 엔터를 치면은 x하고 같은 y하고 만들어졌어. 그렇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루틴대로 그냥 하면은 뭐 시퀀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리니어 렐루 리니어로 받을 건데 노드 은닉층의 노드 수가 512네요. 그렇죠? 로스 펑션을 잡아주는데 뭐 이것도 아무거나 잡으면 되긴 한데 그냥 MSE로 잡는 게 이제 더 이게 문맥상 맞으니까 MSE로 잡았습니다. Y가 이제 0, 1이 아니니까 옵티마이저도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그냥 국민 옵티마이저 썼어요. 이렇게 하고 시간을 측정할 건데 시간 측정하는 거 시간 측정하는 거 해줘야지. 이거를 내가 왜 생략을 했지? 타임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 해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이라는 패키지에 타임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실행하면 현재 시각이 나와요. 이 현재 시각입니다. 잘 모르겠죠? 하여튼 얘가 이제 현재 시각인데 현재 시각이 T1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시각을 T2에 저장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얘를 실행을 하고 1, 2, 3, 4, 5 이렇게 하면은 T2 빼기 T1 이 5초 근초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각 측정을 해가지고 뒤에서 앞에를 빼면은 초가 나와요. 되게 잘 찍었네. 원래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막 4점 얼마 막 4.3 막 이러는데.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죠. 포문 준비하는 것까지 했죠. 이게 이제 똑같은데 F4 돌기 전에 현재 시각 찍어요. 그 다음에 F4 이거는 그냥 똑같은 코드 그쵸? 그냥 이 1000번 반복을 하고 끝난 다음에 현재 시각 찍고 요거를 측정을 하면은 CPU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0.35초 정도 걸립니다. 1000번 F4 돌아가는데 그쵸? GPU를 하면 얼마나 빨라지냐? 데이터를 똑같이 준비하는데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될 게 이번에는 GPU를 학습해야 되니까 X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애를 그냥 바로 쿠다로 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Y도 똑같이 만들고 이거 전체를 쿠다로 또 보내줘요. 요거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 네트워크도 만들자마자 쿠다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로스 펑션 정의하고 옵티마이저 정의하고 여기까지 이제 똑같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해보면은 0.51초가 나옵니다. 아까 CPU 쓸 때 0.35초였잖아. GPU 쓰니까 더 느리죠. 그렇죠? 빠르다 그랬는데 이 경우는 CPU가 더 빨라요. 그래갖고 이거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 엄청 막 당황을 했었는데 노드를 좀 많이 늘려야 됩니다. 2048개로 늘려도 CPU가 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48개로 늘렸다가 0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2만 개 정도 늘렸는데 똑같은 코드예요. 여기 이제 CPU 2048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은리층의 노드 수가 20480이라는 소리예요. 이 토치에서 이제 X, Y하고 네트워크하고 로스 펑션 정의하는 거 이제 다 똑같고 이거 그냥 맨날 보는 코드죠. 그 다음에 여기 에폭 뜨는 것도 똑같은데 노드가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이 CPU가 힘들어 합니다. 2.36초가 걸렸죠. 그렇죠? 돌 때. 근데 이거 똑같은 거를 GPU로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GPU로 돌리는 코드는 여기 쿠다, X 쿠다, Y 쿠다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쿠다 요거밖에 없어요. 차이점은 이거를 놓고 돌리니까 0.52초. 이제 좀 빨라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GPU가 좀 더 빠릅니다. CPU가 2. 얼마 되고 GPU가 이렇게 되는데 이 차이가 왜 나냐면은 그 연산을 하는 이 주체가 이제 코어인데 여러분들 이제 CPU 살 때 코어가 몇 개냐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CPU 할 때 뭐 대충 뭐 코어가 한 64개다 이러면 되게 좋은 거거든.
비싸요. 그런 CPU는 이제 되게 비싼 건데 그 뭐 64개다 뭐 그러면 너는 뭐 128개 와 막 약간 이러는데 GPU는 코어 수가 기본적으로 몇 개냐면은 10,000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코어 수가 CPU가 훨씬 적은데 코어 하나당 성능은 CPU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CPU는 그러니까 어차피 연산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애는 코어인데 일 잘하는 그냥 뭐 되게 이제 일 잘하는 코어가 한 64개나 128개나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GPU는 조금 이제 개개인의 퍼포먼스는 떨어지는데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노드 같은 게 뭐 만약에 뭐 한 개 있다. 은리층의 노드 수가 하나 있으면은 연산량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 노드 하나만 딱 붙어갖고 하면 되니까 그냥 일 잘하는 그러니까 빠른 애가 가가지고 그거를 확 연산을 하고 하니까 그게 더 빠른데 만약에 이제 노드스가 뭐 한 10,000개 있으면은 그 빠른 애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10,000개 이렇게 쭈쭈쭈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한 64개 오는 그 만 나누기 64만큼 나눠갖고 하겠지. 근데 GPU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당 이게 뭐 0.5초가 걸려도 노드가 10,000개면은 그냥 10,000개에다가 이제 각각 코어를 다 물려가지고 한 번에 확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드 수가 많아질수록 GPU의 퍼포먼스가 올라갑니다. 요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공을 하나 더 붙이면은 요게 이제 CPU인데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몇 개야? 20만 개죠 노드 수가. 10엔코어 정도를 제대로 쓰네. 20만 개. 데이터가 100개인데 좀 걸리거든요. 1분 정도 걸리더라고. 기다려 봅시다. 뭘 하면 되지 이제? CPU하고 하고 이것도 했고. 이게 양은 많아도 금방 돌리는구나 여기는. 코드는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할 수 있어. 돌아갔습니다. 55초가 걸렸네요. 그쵸? 똑같은 거를 GPU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PU로 돌리면 1.38초. 이게 확 체감되죠. 그쵸? 그래서 GPU가 X, Y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다 이제 GPU 올리면 되게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그 GPU 메모리 얼마인지 알아요 혹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GPU 메모리 저는 24기가입니다. 코랩에 아마 16기가인가? 그렇게 있죠. 그 요즘 뭐 빅데이터 시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물론 이제 용량만 큰 게 빅데이터라고 칭하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데이터가 뭐 몇십 기가 이런 거는 이제 되게 흔해요. 그런데 그 지금 GPU 메모리 웬만한 이제 GPU 그러니까 그 일반 메모리는 막 뭐 테라 바이트도 이제 흔하게 나오는데 GPU 메모리는 그렇지 않거든. GPU 메모리는 진짜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여러분 노트북에 GPU 달린 거 찍어보면은 막 8기가 4기가 아직도 이래요. 그러니까 그 GPU 메모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X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GPU 메모리에 올리고 Y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GPU 메모리에 올리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GPU 메모리에 올려야지 학습이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X하고 Y를 이제 다 올려면 너무 GPU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이게 이 견적 사이트까지 제가 이제 다 달아놨는데 그 GPU 메모리가 끼케바야 24고 여기 이 GPU 메모리를 24에서 48로 올리려면은 몇백만 원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몇십 기가 올리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는 뭐 10기가, 2기가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고 이미지 파일 같은 거는 엄청 많으면은 이제 기가가 이제 엄청 늘어나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커지면은 이거를 하는 순간 컴퓨터가 다운되겠지. X가 크고 Y가 커질수록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내가 이런 데이터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몇 개를 만들었냐면 10만 개 만들었어.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10만 개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한참 돌거든요. 이거 그릴 때
봐봐, 빨리빨리 안 그려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 모델이에요. 되게 간단한 모형에서 제가 이제 그 파란색 선을 관측했고 언더라인이 이제 주황색 선입니다. 이 주황색 선의 이제 언더라인을 예측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제 파란색 선을 모든 x, y가 이제 10만 쌍이 있겠지. 10만 개를 다 GPU 메모리를 다 올리고 그거에 대한 네트워크도 GPU 메모리 올리고 네트워크는 사실 별로 안 되거든요. 뭐 해봤자 W0 해시랑 W1에 두 개만 올리면 되니까 그거는 숫자가 별로 안 되는데 이 데이터가 커질수록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거를 다 안 올리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X하고 Y의 데이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GPU 올리는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여기에 중에서 일부만 올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네들이 지금 10만 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 한 개, 랜덤으로 그냥 100개를 뽑든지 순서대로 그냥 100번째 순서마다 올리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100개 중에 하나만 올립니다. 그래서 그뭐 간단하게 보면은 그 X 아니 그러니까 토치 아까 언더바 X 있지 않았나? 이게 뭐지? 없네. 아 이거 내가 새로 켰구나. 다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0부터 9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2 이렇게 하면은 두 개 중에 하나만 뽑혀요. 3을 하면은 두 개 건너뛰고 세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얘가 이제 X고 얘가 이제 뽑히네. 그래갖고 요거를 내가 만약에 100으로 하면은 100개 중에 하나가 뽑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X가 이제 전체 있는데 그 중에 100분의 1만 뽑은 거고 얘도 Y에서 100분의 1만 뽑은 거예요. 순서대로. 이거를 딱 그려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요 정도가 있고 여기에서 이 언더라인을 맞추는 문제인데 사실 그 데이터를 이거 다 버리고 100분의 1만 써도 언더라인이 거의 비슷하게 맞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주황색 선을 추론하는데 이 데이터면은 충분히 적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하냐면은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의 일부만 뽑아가지고 학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99개를 다 버리고 하나만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어차피 GPU에 올릴 때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 세트를 두 개로 나눠 갖고 짝콜로 나눈다고 치자. 데이터가 이제 10만 개 있는데 짝수에 해당되는 X만 GPU에 올리고 그 다음에 짝수에 해당되는 Y만 GPU에 올리고 네트워크는 할 수 없이 다 올려야 되겠죠? 네트워크는 다 올리고 짝수 번째만 계산해 갖고 한 번 업데이트를 해요. 그 다음에 짝수 데이터 다 내리고 홀수 데이터 다 내리고 아니 그 짝수 데이터 다 내리고 그 다음에 홀수 번째 데이터들을 다 GPU에 올려요.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가지고 한 번 계산을 해. 그러면은 우리는 그 GPU 메모리가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짝홀로 나누면은 X하고 Y를 이제 두 배만큼 데이터를 쓸 수 있겠지. 100개로 나누면은 100배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다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100개 중에 이제 하나 정도만 올려도 얼추 학습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전체 데이터를 100등분을 하든지 뭐 88등분을 하든지 알아서 그냥 등분을 나눠요. 등분을 나눠갖고 이렇게 데이터 뭉탱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뭉탱이를 GPU에 그 뭉탱이만 올려요. 그리고 학습을 한 다음에 내려. 그 다음 뭉탱이를 올리고 내려. 이렇게 해갖고 한 뭉탱이를 다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다시 처음으로 가서 첫 번째 뭉탱이를 올리고 내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한 뭉탱이를 뭐라 그러냐면은 미니 배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문탱이가 다 올라갔다 내려와서 학습이 한 번 진행되면은 이게 한 에폭이 끝났다고 말해요.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냥 무식하게 폼을 쓸 때 에폭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 올리고 한 번 내렸으니까 그것도 한 에폭 끝난 게 맞긴 해. 근데 원래는 이 데이터가 전체를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소분을 해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기울기를 계산할 때 전체를 올려서 기울기를 계산을 할 때랑 조금만 올려서 기울기를 계산을 할 때랑 다르겠죠. 그래서 전체를 올려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경사관법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몇 개 중에 하나를 올리면은 그 중에 이 확률적 경사관법 혹은 미니 배치 경사관법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소개할 내용이 이제 경사관법, 확률적 경사관법, 미니 배치 경사관법 요 개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방금 말한 것이고요. 좀 정확하게 이게
책마다 되게 모호하게 써 있거든. 그래가지고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데이터 샘플이 일단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보통 이제 책에는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방식대로만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그럼 데이터가 이제 x1, y1이 있고 땡땡땡땡 x10, y10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모든 샘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냥 경사관법이죠. 우리가 맨날 썼던 거 모든 데이터 다 올려갖고 슬로프 그러니까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에폭에 얘를 계산한다는 거야. 얘. 그러니까 i는 1부터 10까지 데이터 10개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이런 로스를 계산해서 여기에 대한 기울기 값을 계산하고 이 기울기를 근거로 업데이트를 해요. 그 다음에 다음 에폭에 가가지고 요 모든 애들은 또 데이터를 1부터 10까지 다 고려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슬롭을 계산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거를 내가 F 뭐 200번까지 한다 그러면 이 짓을 이 행동을 200번 반복을 하면 돼요. 근데 요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샘플만 올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요렇게 하는 거예요. y1에서 베타 0 그다음에 베타 1에 x1의 스퀘어 요거를 로스로 봐요. 그다음에 얘에 대한 슬롭을 계산을 해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y2, x2 요거에 대한 슬롭을 계산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10번 반복을 하면 내가 모든 데이터 한 바퀴 다 돌리겠지. 로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에폭이 하나 끝나요. 그럼 다음 에폭에는 뭘 하냐? 다시 첫 번째 옵저베이션으로 돌아와서 업데이트를 하고 두 번째 옵저베이션으로 돌아와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에폭이 이제 2까지 끝나면은 모든 데이터가 최소한 2번씩 써져가지고 업데이트에 기여를 한 거예요. 그쵸? 자, 얘는 모든 샘플을 다 올려야 되니까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안 돼. 요즘은 못 써요. 얘는 너무 좀 불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옵저베이션만 올려갖고 아무리 메모리가 아까워도 하나의 옵저베이션 올려갖고 막 하는 게 좀 그렇잖아. 그래갖고 이건 좀 불안하니까 절충안을 만드는데 그 하나의 옵저베이션이 아니고 그 데이터를 아까 뭐 짝콜로 나누던가 아니면 열등분을 하든가 어떠한 미니 배치 사이즈만큼 미니 배치가 이제 60이라 그러면은 60겹씩 이렇게 묶는 거지. 그런 이제 적당한 숫자만큼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로스를 계산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미니 배치의 숫자를 제가 m이라고 여기 설정했는데 m을 만약에 3이라고 잡으면은 그냥 3개씩 묶는다는 소리예요. 10개의 데이터를. 그럼 처음에 1, 2, 3을 묶어갖고 업데이트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4, 5, 6번 간축치를 묶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7, 8, 9에 대한 간축치를 묶어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남잖아. 이거는 그냥 혼자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술을 잘 안 해요. 책에서. 그래가지고 뭐 헷갈리는데 이게 그러면은 10개의 데이터가 있고 내가 미니 배치 사이즈를 3으로 하면은 그 한 에폭당 총 이터레이션을 몇 번 돌아요? 4번씩 돌아요. 그렇죠? 만약에 미니 배치 사이즈를 5로 하면은 2번 돌겠지? 딱 떨어지게. 두 번째 에폭에도 이걸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써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를 갖고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얘는 1, 2, 3번 샘플은 1, 2, 3번 샘플이 합쳐가지고 한 번에 업데이트에 기여하는데 10번 샘플 니는 뭔데 이게 혼자 단독으로 업데이트에 기여를 하냐. 이거 너만 왜 맨날 매 에폭마다 특혜를 받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10을 이제 돌아가면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뭐 1, 2, 3이 아니고 뭐 1, 4, 5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하여튼 3개 나눠가지고 마지막에 남게 되는 애가 항상 10이 되지 않도록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차이가 있냐?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분상 왠지 이제 그거를 이제 셔플 옵션을 써가지고 셔플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셔플을 하면은 왠지 기분상 안정적일 것 같은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튼 버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그 역사가 좀 있는데 용어가 막 지칭하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렇게 나누는데 이 세 가지 버전을 지칭하는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1번은 명확합니다. 1번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그러니까 경사하관법, 그냥 경사하관법이고 옛날에도 이렇게 불렀고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앞으로도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리고 1번은 안 써요. 못 써요 아직. GPU 메모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못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 정확한 용어, 이게 옛날이라고 제가 썼는데 원래 이게 정석입니다. 원래 정확한 용어는 2번을,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만 갖고 업데이트하는 방식 있죠. 요거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확률적 경사관법은 버전 2, 하나의 샘플만 갖고 하는 거를 의미를 했는데, 그럼 이제 버전 3은 뭐라고 옛날에 불렀냐면은 이게 좀 나중에 나온 방법이거든요. 딱 봐도 버전 1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버전 2가 나오고, 그 다음 버전 3이 나왔는데, 버전 3은 이제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똑같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미니 배치를 썼다. 그래서 미니 배치를 앞에 좀 더 강조를 한 게 이제 버전 3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버전 3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니 배치를 쓰는 방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1번은 메모리 때문에 못 쓰고 2번은 너무 좀 불안한 느낌이 드니까 못 써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2번을 못 쓰는 이유가, 이거 에폭을 똑같이 10번 돌린다 할 때 얘는 포문이 몇 번 돌아가요? 포문이 10번 돌아가죠. 얘는 데이터 숫자가 많으면은, 데이터 숫자가 10만 개면은 한 번 에폭 돌 때 포문이 10만 번 돌아가요. 그리고 다음 에폭 돌 때 또 10만 번 돌아가고.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데이터가 한 3, 4번 이렇게 학습에 참여하게 하려면은 느려요. 그래서 안 써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좀 이제 허용하는 만큼 적당한 사이즈로 배치를 묶어서 올리는 게 빨리빨리 학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버전 3번을 많이 쓰는데, 3번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귀찮은가 봐. 막 그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막 귀찮으니까 줄여서 막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차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제 얘를 의미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것도 빼가지고 그냥 얘를 버전 3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얘가 확률적 경사관법이라는 이름을 먹어버렸어요. 그냥 3번 방법이. 그렇게 되니까 2번은 이름을 뺏겼잖아. 그러니까 좀 애매해지죠. 그래갖고 얘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위드 배치 사이즈 1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 많이 써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양국 펠로우가 쓴 책인데,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저는 또 막 이런 거 약간 충이거든. 이런 거 막 틀리는 거 못 봐요. 막 용어 틀리는 거 못 보고 막 해 빼먹고 이러면 진짜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야 막 그리고 옛날에 막 그러고 다녔는데, 이 책에 미니 배치의 방법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써놨더라고요. 이게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그래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요즘 이렇게 많이 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근데 블로그 같은 데는 막 어떤 한 책을 보고 사람들이 공부해서 써놓잖아요. 그래갖고 용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이 옛날 책을 보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확률적 경상화법을 뭐 요 방법이라고 하고 뭐 미니 배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면은 아 이런 같다 하는데, 또 다른 데 보면은 이거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그러고 이것도 제가 막 그 기원을 찾는데 막 엄청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 대학원 때. 아무튼 요즘 이렇게 많이 쓰고 그 수용을 하면서 살면은 편해요. 수용을 잘 하면서 이제 바뀌는 것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됩니다. 아무튼 이제 요거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모든 데이터를 다 올리지 않고 몇 개만 그냥 잘라갖고 올려요. 몇 개만 잘라갖고 올려서 학습을 해도 물론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올리는 거 대비해가지고 뭐 그렇게 퍼포먼스가 똑같을까 하는 생각은 안 들겠지만 비슷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라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1, 2 몇 개였지? 그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엄청 많았잖아요. 10,000개 조금 넘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첫 번째부터 뭐 배치 사이즈를 64로 하면 첫 번째부터 64, 그다음 64부터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거를 하는 과정이 이제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파이토치에서 구현을 해줘요. 그래서 DS하고 DL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셋, 얘는 데이터 로더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것도 들고 올 거 그랬다. 시간이 별로 없어. 10분밖에 안 남았네. 여기 있는 코드 이건가? 이거는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해야 돼. 자, x가 그냥 0부터 9까지 들어가 있고 y는 1 5개하고 0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데이터이죠. 원래는 이제 네트워크에 넣을 거면은
리쉐입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리쉐입을 해주면 이제 컬럼 벡터 형태로 표현돼가지고 제가 이제 출력 볼 때 좀 짜증나니까 그냥 이거를 리쉐입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냥 이렇게 길이가 10인 벡터의 형태로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데이터 셋을 만들 건데 터치 또 다 복사하자 하는 길에 이렇게 해주면은 그 토치의 유틸의 데이터에 텐서 데이터 셋이라는 그 명령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x, y를 이렇게 묶어주면은 ds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ds를 만들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점을 눌러갖고 얘도 오브젝트니까 뭔가 있겠지 싶어갖고 탭을 눌러보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텐서라는 거밖에 없습니다. 얘를 찍어보면은 그냥 우리가 x, y로 넣었던 게 그냥 투플로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마치 그러니까 요거를 한 것 같잖아. 그냥 똑같죠? 그렇죠? 얘는 그냥 x하고 y를 투플로 묶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데이터셋에. 그러니까 이 XY 쌍을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하나는 X 하나는 Y 이게 그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 설명할 때 패스트에이아 막 설명하고 이럴 때 데이터들은 항상 X, Y가 페어로 묶이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그 페어가 뭔지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데이터셋의 두 번째 역할은 DL을 그러니까 데이터 로더를 만드는 재료의 역할을 해요. 사실 두 번째 역할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요거는 뭐 그 페어로 묶는 거는 내가 투플로도 묶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필요 없고 데이터 로더를 만들 때 DL을 만들 때 이렇게 DL이라고 치게 되면 여기에도 이제 뭐가 안 나오는데 일단 문법을 보면 토치, 유틸, 데이터 로더에 DS를 넣어주고 배치 사이즈라는 걸 설정을 해줍니다. 지금 10개의 관측치가 있잖아요. X1부터 X10까지 그리고 Y도 1부터 10까지 페어로 묶여있는 10개의 관측치가 있는데 배치 사이즈를 3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0, 1, 2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 3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3개 하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남는다고 했죠. 걔네들을 이제 묶어줘 가지고 배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DL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숨겨진 속성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봐야겠다. 언더바 두 개 누르고 하면 숨겨진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터라는 게 있어요. 언더바 이터 언더바가 있으면 얘가 뭐냐면은 이터러블 오브젝트라는 거거든. 이터러블 오브젝트의 특징이 뭐냐면은 포문에 넣어서 돌릴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는 포문에 넣어가지고 돌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이터러블 오브젝트는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포문이 돌아가죠 일단. 그리고 XXYY가 보니까 XX는 1, 2, 3이 텐서로 딱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얘 이렇게 처음 세 개가 텐서로 묶여갖고 XX가 되고 그 다음 YY는 111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씩 남네. 그러니까 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이거를 이용하면은 데이터 로더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구현했던 엠리스트 있죠. 그거를 GPU에 막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GPU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 이거 아까 이거 정리한 거 있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10분밖에 안 남았어. 요거 아까 한 거죠. 이번에는 그 0이랑 1을 구분하는 모형을 세웠는데 요것도 아까 한 코드고 했던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그 리스트들이 쭉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만들어 놓기 잘했다 진짜. 옛날에 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X0하고 X1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50으로 제가 나눠줬네요. 요거를 이제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 제가 숙제로 냈습니다.
아무튼 이 여기까지 하면은 x하고 y가 쉐입이 x의 쉐입이 784로 이렇게 정리가 그냥 제가 정리를 바로 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y의 쉐입이 또 1 이렇게 되어 있고 0을 y 0으로 잡고 1번 그림을 y 1로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똑같은 코드이고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똑같은 코드입니다. 뭐지? 똑같은 코드인데.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784를 32개의 히든 레이어 노드스로 받고 그 다음 32, 그 다음 BC 로스를 써야 되겠고 아담을 써야 되겠고 아까 다 한 거죠.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면은 그 포문 돌리는 거 있죠. 아까 이거를 F폭을 애매하게 제가 70으로 잡았죠.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뭔가 이제 결과가 적합이 돼요. 에큐러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 햇이 이제 y랑 이제 얼마나 이제 비슷한지를 보면 되는데 y 햇을 이제 딱 보니까 여기 처음에는 0이 많이 있고 마지막에는 1근처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확률 같은 거를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0보다 0.5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요. 0.5보다 크면은 true고 0.5보다 작으면 false가 리턴 될 텐데 true는 1로 볼 수 있고 false는 0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y하고 똑같으면은 그러니까 false가 y가 0에 대응되면은 잘 맞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또 true false가 리턴 될 텐데 이번에 true가 의미하는 거는 맞았다라는 의미고 false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틀렸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더하면은 전체 데이터 중에 제대로 분류를 한 게 몇 개인지 요 숫자가 되고 그럼 전체 데이터 수로 전체 데이터가 이건데 이 숫자만큼 이거를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에큐러시가 되겠죠. 99.81이네요. 그래서 에큐러시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렇게 구해도 되고 얘를 이거를 빼고 이렇게 해도 똑같겠지. 아 이게 불 타입이라서 헷갈려 씨. 가루가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네. 그래서 토치 민 평균을 내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더하고. 왜 안 되지 자꾸? 맞다. 그 저걸 할 걸. 씨. 요 두 개가 똑같이 되죠. 그래서 에큐러시가 99.81이 됩니다. 39분이네. 요게 그냥 돌린 거고 지금 제가 70번 F폭을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배치 사이즈를 얼마로 나누지? 배치 사이즈를 2048로 설정을 하고 하면은 전체 데이터 수가 요만큼인데 얘를 2048로 나누게 되면은 6점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의 F폭을 놓을 때 처음에 이제 1부터 2048 놓고 그 다음에 2049부터 또 얼마까지 놓고 이거를 하는데 다 이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려면은 그 모든 데이터가 한 바퀴 돌려면은 7번의 이터레이션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F폭당 7번의 이터레이션이 될 테고 이제 그거를 나눠 가지고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할 거. 욕심을 부렸다. 느려진다 또. 치는 게 더 빠른가. 배치 사이즈가 2048.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포문이 몇 번 도냐면은 몇 번 도는지를 세려보다 PRINT I라고 이게 되게 고전적인 코드죠. I는 0, I는 I 플러스 1. 7번 돌죠. 그렇죠? 우리 예상대로 이제 7번 돌아가게 됩니다. 요거를 열 번 반복하면은 총 이제 포문이 70번 돌게 되죠. 공교롭게 여기 제가 아까 돌렸던 70번이라는 숫자랑 맞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70번은 모든 데이터를 다 써가지고 70번을 돌린 거고, 여기 밑에 있는 70번은 제가 2048개의 데이터만 써서 돌린 거예요. 탭을 다 눌러야 되네. 파이썬은 진짜 너무 쉬운 것 같아. 이렇게 눌러주고 네트워크도 새로 만들어줘야지. 정신없네. 이것도 새로 잡아줘야지. 나 맞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잘 모르겠죠? 좀 차근히 보자. 이 주석 때문에 더 헷갈려. 나누고 네트워크 설정하고, 그렇지. 그러면 학습 전에는 한번 볼까? 이제 요거만 돌리면 되니까 7분이나 남았어 아직. 학습 전에는 XMP였나? 그냥 X네. 학습 전에는 이렇게 0 근처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돌리게 되면은 이건 무슨 문법이야 이거. 그림 그릴 필요 없이 애큐러시를 계산하면 되죠. 왜 이래. 예. 그럼 99.81이 나오게 됩니다. 뭐야, 왜 똑같이 나오지? 잠깐만요. 똑같이 나와요 이거? 아닌데 달라야 되는데. 침착하게. 여기까지는 맞고 이걸 지워버리자. 헷갈려. 다르게 나와요? 나는 왜 똑같이 나오지? 이거를 XX로 넣어야지. 그쵸? 이 배치만 넣어야 되니까. 그럼 YY 해시 돼야 되는데, 그럼 짜증나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자. 여기를 주석 처리하자. 이건 그냥 있다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이렇게 하고 XX하고 이번에 YY를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똑같이 나오네. Y 해시 아니고 X. 이번에 네트워크는 X에 넣고 이렇게 해야 되지. 94.80이 되죠. 그러니까 그 XX만 넣어가지고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이 네트워크 학습된 파라미터를 전체 X를 넣어가지고 애큐러시를 계산을 하면 94.80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맞냐 이거? 근데 드래프트에 혹시 얼마 나와요? 하여튼 이게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99%에서
94 정도로 이렇게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우리가 원래 데이터가 몇 개였지? 12,000개 정도였거든요. 12,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다 쓰지 않고 2048개씩만 이렇게 나눠가지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터레이션 내의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GPU 메모리는 뭐 X하고 Y만 따지면 한 7배 정도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한 6배, 7배 아낄 수 있게 된 거니까 그 괜찮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 확률적 경상화법, 그러니까 미니 배치를 이용한 방법을 학습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선 지금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 여기 이제 XX하고 YY를 순간적으로 GPU에 올렸다가 그걸 다시 이제 내리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풀이도 올려놨어요.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너무 짜증이 난다 싶으면 바로 그냥 풀이를 보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풀이에 대한 영상도 올려놨거든요. 이거 아니네. 내가 업데이트 새로 했는데. 제가 이거 영상 올린 것도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게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수업 시간에 하기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영상을 찍으니까 이것도 마음 놓고 천천히 막 찍어가지고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한 30분 됩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나는 너무 이제 클리어하게 모든 답을 구할 수 있다 하면은 영상을 안 봐도 되고 답을 하면서 이 그냥 약간 스포를 하면은 이거는 네트워크 구조 설계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요거 보고 그냥 쭉쭉쭉 만들면 되는데 2번은 그 토치에는 그러니까 토치에서 사용하는 BC로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용할 때는 학습이 잘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수식으로 직접 입력을 하면은 학습이 잘 안 돼. 그래서 3번을 학습을 하면은 전부 다 난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수식으로 입력했는데 XMP를 정교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갖고 있는데 0부터 1 사이로 그냥 내가 맞춰주면은 학습이 또 잘 돼요. 그래갖고 얘는 또 왜 학습이 되는데 얘는 학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3은 또 학습이 안 되는데 4는 또 왜 학습이 되는지 이제 요런 게 설명을 하려면은 좀 길어가지고 제가 숙제로 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그냥 영상으로 올렸으니까 풀어갖고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거 애큐러시 구하는 거는 제가 방금 했는데 수식으로 쓰려니까 이렇게 한 거고 제가 이제 방금 구한 방식대로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